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뭐 추가 진입을 해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또는 지금 라인에서 뭐 손절을 진행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은 조금 이 시장 자체가 다시 회복의 기조로 돌아설 때까지는 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지금은 관망이 맞습니다. 정말로. 네. 그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익권으로 팍 튀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 진입 타이밍은 다시 진짜 지수 자체가 또는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확실히 순매수 쪽으로 돌아섰을 때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은 지금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얼마 안 돼요. 사실 아시죠? 정말 극소수의 종목들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부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뭐 앞으로의 이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또는 실적 바탕으로 한 어떤 실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모멘텀들, 기대감들, 이런 거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쨌든 다 안내를 해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낙폭도 꽤 크죠. 20% 30%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6월달 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좋은 모멘텀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려보자, 좀 같이 어깨 걸고 우리 함께 좀 믿고 기다려보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유 종목에서 정확히 지금 이 라인을 긋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기보다는 이 지금의 국내 증시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조금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저희 로봇 섹터이고, 현대무백스나 뭐 HL 만도나 저희 좀 중장기로 말씀드렸었던 이 ETF, 로봇 ETF 같은 경우는 현대무백스나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권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늦지 않게 정리는 할 겁니다. 특히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만도는 좀 볼 거예요. 조금 볼 예정이고, 그리고 뭐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시는 뭐 시어스라든지 호텔 신라나, 오늘 호텔 신라는 마이너스 전환했었나요? 딱 본이군요. KRX 시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상황이라서, 시가가 플러스 3%로 시작하고 고점이 5%인데, 그래도 오늘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8% 빠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이 호텔신라는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도 아닌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거는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지수 자체가 5%, 코스닥도 4%, 이렇게 4% 넘게 빠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 정도 흐름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CMTX도 좀 플러스 유지를 했었는데 2% 정도, 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RG노믹스도 마찬가지죠. 진짜 바닥은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바닥은 본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건 맞지만은 그래도 바이오 쪽은 이제 조만간이라고 봅니다. 볕들 날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올해 하반기 안에. 뭐 지금 수급이 이 기관 쪽에서는 아직 좀 순매도 좀 잡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바닥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닥 매집을 하면서 버텨주고,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가 조금만 들어와줘도 사실 주가는 금방금방 튀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약바이오 호가가 많이 비어있어서 그래요. 매도세와 매수세가 많이 없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거다. 팔 때마다 족족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폭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있으면은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오늘 CMTX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 밑에를 받쳐주고 있는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특히 코스닥 업종들이 그 바닥을 받쳐주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게 좀 큰 거예요. 밀리는 게 워낙 좀 가볍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티면서 조금씩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쭉 빠지는 느낌이라서 사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은 대략적으로 뭐 크게 변동 없이 저는 이 정도로 마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도 뭐 사실 젠슨랑 관련된 이 중요한 일정들은 다 장 마감하고 시작되는 거라서, 예, 지금 이 정규장 동안에는 예, 뭐 크게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3부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뭐 너무 길지 않게 뭐 3, 40분 정도로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 길지 않게 핵심만. 제가 지난 한 3개월 전에 한번 교육을 하긴 했었어요.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 뭐 ETF, ETN 이런 거 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 날파리가 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지금 또 오늘 또 마침이라고 좀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은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밀리니까 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지만은 그 모멘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겠죠. 인생도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저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과 뭐 같이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저보다 또 연배가 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쵸? 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제가 3월 달에 교육 방송을 진행했던 내용 한 번 더 복귀하는 느낌으로 좀 짧게, 길지 않게. 그때는 제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 4일 정도? 4일 정도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하루에 하나씩 쭉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좀 약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ETF와 ETN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하락장을 대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ETF와 ETN. 에 대해서 확실히 또 저희가 최근에 또 ETF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한번 좀 짧게 잡아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약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 달에 진행했던 그 교육 방송들은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그것도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방내 오늘 방송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조금 더 딥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한 번 더 쭉 시청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주식은 매수만, 상승만 보죠? 그쵸?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보는 구조인데,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증시가 또는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상품이 있어요. 그쵸? 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교육을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 길지 않을 거예요. 짧게 할 겁니다. ETF가 뭐냐? ETF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Exchange Trade Fund,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바구니. 우리가 장 보러 가면은 하나만 안 사죠? 그쵸? 저도 요리를 즐겨해서 장 보러 많이 가는데, 제가 또 20대 때 또 요리를 배웠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식당에서 이 주방 보조로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장을 많이 보러 가는데, 한마디로 장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장바구니 하나에 담긴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의 주식 종목이 조금씩 담겨있는 묶음 상품이다. 그 바구니, 그 ETF 하나만 사도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모두 조금씩 사는 상품.
우리가 최근에 어제 안내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안내해드렸던 거, 자, 하나로 K 휴머 이거죠. 어제 제가 안내해드렸던 거, 신규 매수한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ETF인데 10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탑 10, 그쵸? 현대차 16%, 두산 로보틱스 13.88%, 레인보우 로보틱스 11%, 로보티즈 11%, 오토에버 11%, 현대모비스 8%, SPG 7%, 원익홀딩스 6.9%, 사면 6.7%, HL만도 5.6%. 이렇게 일정 비율로 10종목에서 많으면 15종목씩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의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한데, 이게 ETF다. 이게 ETF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하락해도, 하나가 갑자기 하한가를 가도 다른 종목들이,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간다 하면은 그 한 종목이 하한가를 맞은 리스크를 최대한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가기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다, 주식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개의 주식 종목이 조금씩 담겨있는 종목이다, 주식이다. ETF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전체 추종도 있고, 코스피 200 또는 뭐 코스닥 150,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 섹터 또는 AI 섹터,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조선 섹터, 반상 섹터, 통신 장비 섹터, 뭐 화장품 섹터 등등 도 있고, 원자재,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금, 유가, 오일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ETF 상품이 있습니다. ETF 중에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왜 이름이 다르냐? 앞에 뭐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진입한 하나로도 있고, 뭐 에이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메이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삼성의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처럼 이 고유의 브랜드들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은 뭐 타이거, 삼성 자산운용은 코덱스라는 이름을 쓰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에이스라는 이름을 쓰고, 그 차이예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름은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레버리지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레버리지. 우리 최근에 관심 많으신 분 계시죠?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단일 상품. 이렇게 뜨면 안 뜨네. 코덱스로 한번 보시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쵸?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 보세요. 이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12.4%. 그쵸?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죠? 6% 마이너스. 레버리지는 오를 때도 2배로 오르지만 하락할 때도 2배로 하락하죠.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는 지금 6% 하락인데, 이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 12%, 딱 2배죠. 곱하기, 한마디로 네, 곱하기 2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3% 오르면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는 6%가 오르고, 오히려 3% 빠지면은 ETF는 6% 하락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레버리지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ETF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ETF 웬만하면 하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거, 하락장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3% 이렇게 빠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 몇 퍼센트 빠졌죠? 6%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6%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인버스를 샀다고 칩시다. 우리가 삼성전자 인버스를 샀다고 치면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우리는 6% 오히려 수익인 거죠. 그죠? 수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락장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버스 투자. 근데 인버스도 저도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ETF 상품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교육도 2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 좀 리스크가 좀 크긴 해요. 음의 복리 효과라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인버스 이런 게 있다. 인버스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액티브 ETF가 있고 패시브 ETF가 있어요. 패시브 ETF는 말 그대로 지수.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적인, 유동적인, 그 운영하고 있는 이 자산운용사 안에 있는 운용사 있죠. 펀드 매니저.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종목을 구성해서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액티브 ETF. 굉장히 유동적이다. 상품 안에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그 10개 종목 중에서 ETF 10개 종목이 있으면은 10개 중에서 2개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 또는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그 두 종목을 빼고 다른 종목으로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패시브는 말 그대로 지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런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이기 때문에 패시브 ETF라고 불리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해지라는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고 영상으로 또 제공을 해드릴게요.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ETF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ETF가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휴지 조각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건지잖아요. 종목이 상장 폐지를 하면은. 근데 ETF가 상장 폐지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내 돈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운용사가 그 ETF 상품 안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팔아서 정리를 해서 그 수수료, 한마디로 운용 보수,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현재 가치만큼 투자자들에게 비중에 맞춰서, 투자 금액에 맞춰서 현금으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줄일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장 폐지를 당할 수는 있지만은,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실 단위 종목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 초에만 해도 정말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등등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면서 ETF로 흘러들어온 자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이 연초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사실 이 ETF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ETF를 금융투자를 통해서 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 상품의 이 수급이 굉장히 우리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시기가 있었죠. 올 초부터 뭐 4월, 3월까지. ETF의 장점,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주식 종목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사고 팔 수 있고, 굳이 내가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한 종목 한 종목 하는 것보다 그냥 ETF 하나만 사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편하다는 접근성,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어떤 편의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ETF가 불과 6년 전만 해도 50조 원이었었는데 올해 ETF만 30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거 근데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겠다. 최근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서 이 지수 ETF, 패시브 ETF는 조금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이 갔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거래 방법도 말씀드렸고, 배당주 해주죠. ETF. 우리가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그리고 뭐 배당주들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배당주들을 사면은 배당금을 뭐 분기마다 또는 뭐 반기마다 한 번씩 주는, 또는 연마다 1년마다 배당을 받는데 ETF도 배당을 받습니다. 네. 근데 배당금이 아니라 ETF에서는 분배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산운용사가 이 개별 기업들이 배당한 자금을 모아서 이 투자자가 보유한 ETF의 이 지분만큼 분배를 해준다라고 해서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당금이 아니라 분배금. 비슷하긴 똑같긴 합니다. 똑같은데 ETF는 분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세금도 있는데 세금도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좀 약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거를 세금도, 이 세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난 그 3월달에 영상으로 찍어 두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면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ETF와 ETN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ETN은 상장지수 증권이고 ETF는 펀드라 그랬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발행 주체가 달라요. 증권이기 때문에 ETN은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하고 펀드는 운용사에서 발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ETF는 무조건 10종목 이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어제 신규로 잡았던 로보테마 탑10, 그쵸? 그게 딱 10종목 있죠. 그리고 만기가 없어요. 몇 년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그게 없습니다. 의무, 만기가. 근데 이 ETN 같은 경우에는 10종목이 아니라 5종목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율을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신용 위험이 있다. 이 증권회사가 파산 시 이 원금이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근데 증권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파산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 정도. 파산을 하면은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경우의 수는 있다, 존재한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기가 있습니다. 1년에서 20년까지 있는데 그거는 상품마다 다르니까 그 상품이 만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도 좀 웬만하면은 ETF 상품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고 편해요. 네. ETN과 ETF 차이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ETF 그리고 레버리지의 함정,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최근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합니다. 내가 삼성전자 단위 종목 레버리지 저걸 샀는데 오늘 6% 빠졌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 6% 올랐어요. 그러면 어쨌든 본전이잖아요. 6% 내렸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본전으로 100에서 80으로 빠졌다가 100으로 올라오면 그대로 100이 아니라 100에서 80으로 빠졌다가 100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85에서 멈춰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그냥 일반 주식 종목처럼 전체 투자 기간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기 오직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 하루의 수익률 배수만을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단어가. 한마디로 횡보를 하면은 내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이 자동으로 내 원금이 계속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장투가 아닌 단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그쵸? 100에서 시작했지만 다음날 120%로 상승했다가 다시 100으로 떨어지면 98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오르고 내리면서 변동을 보일 때 나는 내 계좌는 그대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내 원금도 같이 손해를 본다.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TF가 나왔을 때도,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뭐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하락장을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이 인버스 상품을 투자합시다, 지수 인버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을 투자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음의 복리 효과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만 횡보하더라도 계좌가 녹아내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완전 우상향 해야 돼요. 완전 그냥 내리꽂거나 매일매일. ETF는 진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면 ETF의 대안은 무엇일까? 다른 걸 해야겠죠. ETF, 인버스 상품 대신에 해외 선물이 있죠. 저희가 지금 뭐 무료방에도 저희가 뭐 영상으로도 막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박노주 대표님이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해외 선물 나스닥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외 선물 나스닥 투자를 하고 계신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하락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오늘처럼 이런 단기적인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큰 상황 속에서 내 주식 계좌가 하락을 하면 온전히 하락을 맞아야 되는데,
이 해외 선물 투자를 병행하면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지수가 빠지고 미국 증시, 나스닥이 빠지면은 우리 국내 증시도 빠지죠. 굉장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그 나스닥 지수 있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 우리로 치면은 코스피 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수를 보고 매수와 매도를 방향성을 정해서 거래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선물에는 이런 음해복리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론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증거금이 많으면, 그러니까 시드가 많다면은,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시드가 많으면 장기 투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면서 반등할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는 방법처럼 해외 선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외 선물의 장점은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매수에 상승할 때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또 지금 정규장이 마감을 했죠. 오늘 3시 40분이니까 이렇게 9시부터 3시 반까지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장 마감하고 보통 미국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우리 증시 마감하고 나서인데, 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대부분 우리 증시 마감하고 나오죠. 정말로 맨날 전쟁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ETF 상품을 매수하거나 인버스를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돼요. 사실 힘들어요. 장이 닫혀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거래가 돼요. 하루 중에서 딱 하루 쉽니다. 1시간. 하루 1시간 쉽니다. 24시간 중에서. 아침 6시부터 7시? 그 사이인데, 그 사이 딱 1시간만 쉬고 나머지 23시간은 실시간 거래가 계속 할 수 있다. 나스닥 지수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장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는 휴장이죠. 공휴일도 마찬가지고. 그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TF와 해외 선물의 차이점은 주식시장이 닫힌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만기가 있어요. 해외 선물은 결제월이라고 한 3, 4개월마다 이제 만기가, 월물 교체라고,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쵸? 보시면은 국내 선물 옵션도 똑같습니다. 최종 거래일, 잔존 만기, 이 만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말씀드렸죠. 6월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만기일이 있어서 어떤 그 일정한 날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고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가 된다. 근데 이거는 크게 해외 선물 쪽에서는 뭐 엄청난 진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거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 변동성이 큰 날에는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나스닥 지수를 많이 하고 장점이 크죠. 나스닥 지수도 할 수 있고 S&P 500도 할 수 있고 원유, 뭐 구리, 니켈이나 골드 또는 뭐 실버 또는 뭐 진짜 통화 가치도 할 수 있어요. 달러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엔화 또는 뭐 유로화, 뭐 영국 파운드,
이런 것도 통화 가치도 이 선물 해외 선물 이 선물 지수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튈 때 당장 우리가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지수가 폭락을 하고 원유가 엄청 뛰었죠. 엄청 상승했죠.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그때 원유로 돈 번 사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으로는 매도에 베팅을 하고 크루드 오일에는 WTI 원유에는 상승에 베팅을 해서 양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 타이밍을 보통 우리 박노주 대표님이 그 타이밍을 잘 알려주십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밤마다 10시 반에 항상 하세요. 미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배워놔야 된다. 지금 이거를 실제로 돈을 넣고 바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조건 해라 이거. 이제 하락장 무조건 올 거다. 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이 해외 선물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배워놔야, 미리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놓고 방법을 습득을 해놔야 기회는 어떻죠? 이 인생의 격언이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쵸?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놓자. 그러니까 주식 말고도 이렇게 해외 선물이라는 다른 투자 상품,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배워놓자 이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지금 모의 투자, 우리가 주식도 모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가상의 돈으로 주식 종목을 사고 팔면서 주식 시장을 한번 실제 돈으로 투자하기 전에 미리 한번 가상 돈으로 투자하듯이 해보듯이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 투자를 진행해서 배워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가상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실 오늘처럼 오늘의 이 하락이, 오늘의 이 지수 하락이, 그쵸?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지수 하락이 다시 반등으로 가긴 갈 겁니다. 갈 건데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오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돼요. 인정은 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하면서, 주식 계좌를 운영하면서 이 해외 선물이나 상품도 어느 정도 배워놔야 우리가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해칭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은 하락해서 손실을 봤지만은 이 해외 선물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수는 하락했지만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그 하락에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주식 계좌는 하락을 해서 손실을 봤지만 해외 선물 계좌는 수익을 보는 구조, 양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여기에 손실을 여기서 메꾼다. 현금을 벌면서, 달러를 벌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품을 배워 놓으셔야 진짜 이렇게 하락을 맞을 때 여기서 반대쪽에서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여기 주식시장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을 맞았을 때,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계속 연일 하락을 맞고 있는데 이제 추가 진입할 돈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물타기를 해야
흔히 얘기해서 물타기, 추가 진입을 해줘야 진짜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의 포지션, 하락을 베팅을 해서 여기서 현금을 번 돈을 이쪽으로 수요를 하는 거죠. 옮기는 거죠. 해외 선물 주식 계좌에서 주식 보유 계좌로 옮겨서 미리 현금 확보해 놓는 거죠. 한마디로 해칭. 이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워 놓자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해외 선물 모의 투자는 어디서 하냐? 저희 저희 도와주시 지금 무료방이나 그리고 이 VIP 우리 가족방에 계시는 우리 파생상품 관련돼서 정보를 주시고 도움 주시는 파생상품 도우미분이 계세요. 도움 주시는 분이 솔라님이라고 계시는데, 솔라님에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이제 방 내에 대화 한번 쳐주셔라. 이제 모의투자 오늘 방송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연락을 주실 거니까 모의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도움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아마 방 내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오픈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시면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알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라도 좀 진행을 모의 투자를 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월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방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최근에 지금 박노주 대표님 제가 방송을 매일 보고 계시진 않지만 밤에 이제 영상을 매일매일 트레이딩 영상을 맨날 올려주시는데 보니까 네, 확실히 하락장, 지금 최근 나스닥도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보는데 뭐 영상 종종 네, 맞아요. 박노주 대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도 3월달에 이제 저희 방에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해서 모셔온 분인데, 워낙 해외 선물 경력이 진짜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고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한 2번, 3번 우승하신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같이 또 강연을 했었고, 네, 좀 이제 이쪽 경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으신 분이라서 정말 어렵게 모셔왔었는데, 네,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요. 맞아요.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는데, 자, 어쨌든 모의 투자를 저희 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의 투자를 증권사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뭐 교육 이수도 하셔야 되고, 똑같이 레버리지 상품처럼 이것저것 교육 이수도 하시고 뭐 복잡해요. 굉장히 막 계좌도 개설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솔라님 이제 저희 방 내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모의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모의 투자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희 가족방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모의 투자 좀 진행하면서 익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익혀 놓으셔야, 제가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미리 익혀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이 왔을 때 이것처럼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이때 3월 초에 교육할 때 찍어놨던 딱 지수예요. 3월 달인데 이때 5,500포인트 빠졌을 때, 이때 이후로 물론 8,000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이러한 10% 넘는 하락이 중간중간 한두 번은 꼭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대비를 하자. 이거 온몸으로 맞으면 이거 최근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때 이틀 연속 15% 하락 맞았을 때, 저도 그렇고 진짜 어질어질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해외 선물 나스닥 이 매도를 통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오히려 수익 보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고, 특히 해외에서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이 다양한 해외 국적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 지수인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달라요. 국내 증시랑. 그래서 변동성도 크지만은 그만큼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딱 굉장히 큰 장점이 자기 전에 딱 30분에서 1시간, 10시부터 대략 11시 반까지 매매 딱 하고 자기 취침하기 너무 좋아요. 저희 VIP 방에서 맨날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보다 보면은 뭐 길게 뭐 1시간 2시간 넘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보통 빠르면은 30분 안에 끝나요.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 10시 반 땡 시작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길게 보지 않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수익을 치고 빠지면서 하루 일당을 벌어가는 그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또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이게 약간 기름이 많아서 그래요. 코에 기름이 많아요. 조정한 거예요. 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정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방에서도 이제 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또 워낙 박노주 대표님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제 이벤트가 환급 이벤트 있죠. 환급 이벤트 이번 주 월요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어제랑 오늘 증시 최근에 이번 주 보면서 이거 그래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상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워놓고,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을 배워놓고, 그리고 박노주 대표님의 이제 트레이딩 방송도 어느 정도 보셔야 되잖아요. 일단 어떻게 이게 해외 선물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그리고 트레이딩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해외 선물 주식이랑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거를 모의 투자를 같이 하면서 박노주 대표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분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까지가 결제 이벤트였는데,
잠시만요. 지금 올리고 있어서. 자, 직원분한테 부탁드렸어요. 오늘 지금 스팟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황금 이벤트예요. 해외 선물 이거 보셔야 알잖아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셔야 아는 건데, 3개월에 이제 160만원인데 지금 일주일만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부탁드렸습니다. 고민 좀 하시더니 알겠다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이 3개월 160만원 결제하고 하시고 이제 해외 선물 참여하시면은 150만원 환급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에 16만원만 내시고 해외 선물 이제 트레이딩 방송도 보시고 이제 VIP 이제 가족방 입장하셔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국내 주식 가족방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주 수요일까지 딱 오늘까지만 열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스팟으로 짧게만. 이게 이번주 월요일까지 이미 진행이 된 거라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가족방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네요. 골자는 이겁니다. 3개월에 165만원인데 150만원을 가입하고 나셔서 이제 모의 투자 그리고 해외 선물 진행하시면은 150만원 이 해외 선물 계좌로 환급해드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결국에는 15만원만 내시고 3개월 해외 선물 트레이딩 방송과 이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플러스 저희 가족방 통해서 국내 주식 정보와 제가 안내해드리는 가족방 전용 종목들 그리고 문자 서비스 실시간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VIP 방에만 제공해드리는 영상들이나 정보들 또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스팟 이벤트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무료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가족방 분들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다 계세요. 네, 모의 투자 진행하시고 이제 네 결제하셔서 이제 계좌 만드시면은 이제 환급을 해드리는 거죠. 입금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솔라님께 이제 저희 해외 선물 도움 주시는 분께 대화 거셔서 관련된 정보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런 이벤트 지금 진행을 좀 먼저 열어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러한 투자 상품도 어느 정도는 배워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지금 시기가 사실 주식시장이 좀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지만은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다란 이 물줄기를 강줄기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은 그 파도를 우리가 이용해보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이 흐름에 맞춰서 해외 선물이라는 투자 방법을 통해서 이 하락장에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스팟 이벤트 좀 열어달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식 전용 이제 가입 상품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말고 그냥 일단은 주식 이제 가족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가족방 전용 공략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전용 가입 상품도 있고요. 이제 80일
66만원에 하시고, 근데 저는 이게 해자라고 봐요. 가장 이걸 하시면은 이제 뭐 둘 다 양쪽 모두 두 가지 상품 모두 저 오스틴 전문가와 박누주 대표님의 이 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고객센터로 먼저 연락해 주셔도 아마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1588-9659번. 보통 고객센터는 오후 5시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밖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시 전에 전화하셔서 관련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150만원 환급 이벤트 진행, 해외 선물을 하는 회원에 한해서 이제 결제 시 150만원을 거래 계좌로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환급 관련 문의는 반드시 파생 부반장님, 우리 솔라님 계세요. 솔라님에게 1대1 대화 거셔서 결제 이벤트 관련돼서 문의 드립니다. 뭐 관련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와 함께 이렇게 주식시장 관련된 관점 정보들 많이 받아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또 박누주 대표님의 미국 증시 시황과 이 해외 선물 매매 트레이딩 그리고 환급 이벤트까지 쭉 진행되는 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모의 투자 진행 한번 해보시자 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짧게 뭐 ETF, ETN 강의 좀 약식으로 진행을 했고,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좀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딥하게 좀 길린 영상들은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 마치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결국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5%, 코스닥은 1000포인트는 지키긴 했어요.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또 이 젠슨한 관련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주말 사이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뉴스들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은 일단 여기서 끊고